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청문회에서 스타로 떠오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데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그날 청문회 하루 종일 계셨잖아요. 예. 네, 막 중계되는 거 봤는데 좀 소득이 있었어요? 입법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일단 변호인단 측에서는 입법 청문회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네. 만족스럽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혹자들은 어디에서 뭐 이게 맹탕 청문회다, 뭐 예. 나온 게 없다, 특히 뭐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말을 하던데요. 예. 이 청문회 목적을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청문회의 목적은 입법 청문회죠. 네, 그렇죠.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고 그 법안은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필요성을 논하는 청문회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사건 관계인들이 나와갖고 막 선서 거부하고 증언 거부하고 아주 그냥 네. 뭐 무슨 다 사건 은폐 향연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것 자체가 특검 적어도 특검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 필요성을 보여주면 이 청문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국정조사도 아니고 이게 특검도 아닌데 실체 규명 수사를 해봐야 이제 그렇죠. 나오는 하루 하는 거니까. 청문회에서 어떻게 실체를 다 규명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국회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한동훈 지금 당권 도전한 후보죠, 후보. 예. 여기서 이제 한동훈 어대한이라 그래서 뭐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데 특검법 찬성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의결 가능성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의원급이 아니라 그렇죠. 당권 주자 뭐 이런 급에서 이제 최초로 다른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만은 과연 근데 이것이 특검법 최종 이제 관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특검법을 국민의힘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면서 민주당의 현 안에 대해서는 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안이 거부권 행사돼 갖고 제2결로 가더라도 오히려 이제 한동훈은 그 민주당 안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2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더라도 재의결 때 반대할 명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이제 자기 판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 대표가 되면은 뭐 7월달, 8월달 아닙니까? 문제는 통신기록 삭제가 7, 8월인데 그때 뭐 본인들이 특검을 다시 찬성해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증거는 다 인멸된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성. 이거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려는 어떤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서서 특검에 찬성을 해야 된다. 그 지지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보좌관들을 뭐 17명인가 보좌관들 파견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 뭐라는 공천 줬던 의원들도 있을 거고 그럼 통해서 만약에 의사 표명을 명확하게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찬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을 지금 움직여서 찬성을 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진정성을 믿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아까 통신기록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먼저 짚고 가면 지금 공수처 수사나 이런 데서 통신 기록은 확보가 돼 있지 않나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다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한 90%는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10%가 확보 안 됐는데 그게 굉장히 커요. 20%가. 굉장히 중요한 통신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주로 대통령 통신 기록. 그렇죠.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통신 기록일 건데요. 누군지를 알아야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든 특검이든. 특정이 돼야 되니까. 누군지를 알아야지. 근데 지금 아직
안 밝혀진 사실관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사 단계에서 예. 이제 수사 단계에서 딱 그 특정이 돼가지고 그래야 이게 이제 통신 기록이 그렇죠. 확보되는데 지금은 누군지를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 수사를 해보다 보면 누군가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렇죠. 모르던 사람들. 네,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통신 기록 확보하는 건데 이런 네. 사람들이 나왔을 때 7, 8월이 지난 이후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워지고 난 이후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통령이 왜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네.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는가를 네. 밝혀줄 어떤 키맨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숨어있는 비선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 변호사 얘기한 대로 하면 이 수사외압의 몸통은 이미 이제 대통령을 전제로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대통령 통화 내역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거의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특검 찬성하면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언론에 또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어떤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공수처에서 흘러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네. 사실관계를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라서 뭐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다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것들은 변호인단 아니면 네. 이제 사건 관계인 당사자로부터 네. 나오는 것들이죠. 저희가 이제 군사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거나 그걸 이제 언론에 기자들이 취재 오면 준다거나 그래서 알려준다거나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렇게 거죠?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군사법원 저희 변호인단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 발이지 공수처 발은 뭐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제 박정훈 대령의 항명, 네. 항명 사건 군사 재판이죠. 그러니까 거긴 기소가 항명죄로 기소가 됐는데 군사법원에서 그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항명죄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그렇죠. 받아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항명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은 이 명령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주 핵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내역을 다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수처에서 뭐 수사 비밀 유출 이런 걸 언급하는 것도 좀 저는 재밌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옛날 국정농단 수사하고 뭐 중앙지검이나 특검 이런 데 근무할 때 얼마나 많은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냥 막 다 흘러나왔습니다.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 중계하듯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항명죄라는 거는 정당한 명령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명령을 위반해야 그렇죠. 그게 항명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첩을 하는 거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거거든요. 보류해라 이거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 명령이죠. 불법 명령이니까 부당한 명령이고 불법 명령이잖아요. 이거 말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항명죄가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을 안 들었다고 항명죄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말을 들었으면은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같이 처벌받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 군사법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요? 예, 저는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낸다면은 사심 없이 한다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통신 기록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공수처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관련 재판을 해야 되니까 관련 자료들을 달라고 그래서 군사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금 받아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자료들이 재판에서는 당연히 공개되죠. 네. 그 이제 청문회로 다시 돌아와서 핵심 관련자들이 아까 증언 거부하면서 막 그래서 청문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오히려 필요성을 더 국민들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증언 거부에 대해서 청문회 때 입장을 얘기를 직접 하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는 수사 중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될 염려가 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수사 중이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 증언을 거부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지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증언 거부 과연 적절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일단 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선서 거부가 있고
증언 거부가 있습니다. 네. 선서 거부는 그냥 나는 다 선서조차 거부하고 나는 다 거짓말하겠다 이런 거고 네. 증언 거부는 이제 질문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그 부분은 내가 답변 안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왜 부적절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선서 거부나 증언 거부를 하려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증인들이 말한 걸 들어보면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본인들 근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정말 억울하고 무죄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사실대로 말을 할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본인들 말대로라면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사유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서 거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네.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종섭 장관이나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죠. 네. 당연하죠. 혐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그 사람들이 선서 거부를 하고 증언 거부를 하는 것 자체는 네. 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그걸 가지고 처벌해라 뭐 죽여라 네. 뭐 뭐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거부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 태도가 문제라는 태도.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임기훈이나 이시원이라든가 막 이런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증언 거부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네. 물론 본인들은 뭐 연락이 네. 갔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고발 대상이 되나요? 증언 거부, 선서 거부. 예, 그 법사위에서 네. 그때 이제 다 고발한다고 의결을 했고 아마 조만간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진행이 됐었는데 뭐 명장면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꼽아보면. 뭐 두 가지를 꼽는데 일단 두 가지, 이제 네, 네. 뻔뻔한 증인들의 선서 거부, 네. 선서조차 거부하는. 그건 명장면이라기보다 불쾌한 장면인데 그렇기는 한데 뭐 이제 네, 특검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다. 그런 네. 측면에서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신범철 차관의 얼떨결 네. 자백. 네, 대통령과 자기가 통화한 것은 회수에 관한 통화였다. 네. 네, 이렇게 자백한 거.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으시고 답변하신 거네요. 그 질문의 취지가 그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느냐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화했는지는 정확히 확인 안 하신 그것까지는 거잖아요. 확인을 그러면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국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도 그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니죠. 이번 사건은 분명히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 거고 회수에 관련 거고 회수에 관련 거고 근데 이제 추가로 엊그저께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과 신범철 차관의 추가 통화가 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예. 우선 그 청문회 때 통화는 이 추가로 공개된 건 말고 그날 8월 2일 날 그 예. 수사 기록을 회수한 당일 날 10초짜리 통화가 있었는데 그걸 지칭을 한 거죠. 예,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신범철 차관은 본인들이 수많은 통화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날 전부 통화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회수 관련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이제 그 부분 또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김 변호사께서 그 정책래 위원장에게 그날 대통령의 경로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를 했는데 경로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달라고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도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속기록엔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답변이 걸작이었어요. 예. 방금 김기현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증인 예. 그게 뭐가 안보입니까? 아주 멋있었죠. 예. 그때 왜 그걸 물어달라 그랬고 답변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상황, 청문회 상황.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종섭 장관한테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대통령 경로 관련해 가지고. 네. 근데 이종섭 장관은 전화로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람이고. 직접
접했는지 아니면 또 간접으로 누구 통해서 접했는지 이것도 아직 드러난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그리고 이제 뭐 그 위에 있는 임종득 2차장 그리고 네. 조태용 안보실장 이 세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경로하는 거를 그냥 면전에서 보고 들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7월 30일 날 그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생생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임기훈 증인한테 많이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게 많이 안 나왔어요. 임기훈 네. 증인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도 요즘 물어보세요.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답변이 결국 못 받아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다고 시인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또 뭐 예스 노로 답변은 네. 안 하고 피해 나갔단 말이에요. 증언 거부 사유가 아주 명작이었죠. 네. 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 네. 임기훈 비서관은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거나 막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네, 따르면. 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수사 중이라서 증언 거부 이런 것도 못 하겠고 그러니 대신 내세운 사유가 국방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그 대통령 경로가 국방과 안보와 관련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에 관한 사법 절차에 관한 그렇죠. 얘기인데. 예. 예.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도 다시 물어보잖아요. 증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말하는데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안보예요? 본인이 지금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보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봤죠? 제 답변은 동일합니다. 들었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증언 거부죄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안보상의 이유는 증언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보상의 이유. 예,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건 되지만 저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럼 안보사항이라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이유가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잖아요. 이건 네. 증언 거부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그러니까 기소되는 사안,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청문회에서 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 또 대통령실에 온 전화가 그 전화 내용이 경북청에서 전화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예. 이런 부분도 답변도 나왔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결국은 대통령실이 그 과정에 개입했다는 또 정황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그 뭐 청문회 소득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유재현 법무관리관 입장에서는 네. 내가 다 한 게 아니다. 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이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임기훈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유재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전화한 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고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이 예, 개입돼 그리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나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소극적으로 그냥 그 전화를 받았을 뿐이다. 네. 이게 이제 8월 2일 날 상황이잖아요. 예. 8월 2일 날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넘어갔는데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 판단에 의해서 회수를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훈 또 법무관리관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죠. 청문회 때. 회수. 예, 그렇죠.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이첩이 벌어지고 나서 그 보고를 받고 국방부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다. 네. 예, 그 회의에는 나도 있었지만 네. 김동혁 검찰단장도 있었고 네. 뭐 신범철 차관 뭐 네. 이런 관계자 등등이 있었다. 그 회의에서 그 회수를 결정한 것이지 내가 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물론 네. 자기도 이제 회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네. 네. 내가 결정한 건 아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날 그 상황에서 추가로 나온 게 지금 신범철 차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추가로 2건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2건은 상당히 또 통화도 길어요. 1시 30분에 뭐 하고 1시 51분에 통화하는데 수분씩 통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 통화가 있은 다음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실하고 이 국방부에 그때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가 있었죠. 우즈베키스탄이, 예.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하고 대통령실 위에서 다 지시를 해갖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통화 이게 순서로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리고 또 그날 청문회 때 마지막에 이용민 대대장 변호인인가요? 김경호 변호사하고 또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거의 정청래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대질하듯이 그런 장면들이 그렇죠. 좀 있었는데 아주 명장면이고 통쾌했죠. 네.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김경호 변호사님이 네. 딱 그 임성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그 최혜병 사망 사건 거기에 전문가시거든요. 그 사건을 대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 임성근 사단장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을 했죠. 하나는 수중수색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그 시기에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을 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알았다. 뭐 최상병 연결식 날 알았다. 아니면 뭐 19일 저희 저녁 19시에 알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본인이 아는 시기도 수차례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그 보고는 19시보다 훨씬 더 이른 그날 뭐 오전 뭐 10시 뭐 참모장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참모장이 보고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겨레 TV에서 나온 그 다큐나에 보면 이용민 중령하고 임성근 소장이 직접 통화하는 녹취록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이용민 중령 임성근 소장한테 보고를 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 뭐 수중수색했다. 뭐 보고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성근 소장은 적어도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임성근 소장 사실 수중수색 지시를 예전에 했죠. 사실상. 근데 이제 그날 청문회에서는 또 이게 지시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는 육지 수색만 지시를 했는데 병사들이 장화 신고 물속에 들어간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장화 언급을 본인 스스로가 했고. 그리고 저기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아니 육지에서 왜 찌릅니까? 안 보이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그때 흙탕물이란 말입니다. 물속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찔러가라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그날 아침에 수중수색하고 있는 병사들 사진까지 다 봐놓고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그러면 그 궁색한 거짓말들을 왜 할까요? 그 본인 스스로도 지금 말이 안 맞다는 걸 스스로 알고도 있을 거고 그날 또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또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좀채 자신의 책임이나 이런 거를 손톱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자기 뒤에 배우가 있는데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 이런 뭐 그런 건가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사외압이라는 실체 규명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외압. 그런데 사실은 이 통화 내용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그림은 다 그려졌죠. 이건 그냥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국민들도 다 지금은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당사자들을 이제 불러서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그 통화 내역들도 있었지만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운 스모킹 건이라 하면 뭐 윤 대통령 통화 아니겠습니까? 본인 개인 폰. 개인 폰으로 누가 국방장관 통화한 거, 이제 신범철 차관하고 통화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거죠. 것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뭐 스모킹 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근데 외곽에서 이제 변호인단이나 언론 이런 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스모킹 건은 이런 통화 내역에서 보다 한 발짝 나간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녹취록, 아니면 뭐 진술, 관계자의 핵심적인 어떤 진술, 자백, 아니면 윤 대통령이나 이런 핵심 관계자들이 어딘가에서 뭐 회합을 했다거나 만났다거나 대책을 논의했다거나 그런 어떤 출입 기록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나 특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수사,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뜻 이제 지금까지 쭉 그 박정훈 대리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보시기에 이 스모킹 건을 쥔
키맨은 누가 될 수 있을 걸까요? 그 핵심 진술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누구한테서 나올까요? 한 명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서, 예. 이 사건 이제 대통령의 경로를 막 들은 사람만 해도 지금 네. 거의 10명이 넘어가는 수준일 겁니다. 네. 전에 들은 사람 포함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안보실에 3명, 실장, 차장, 네. 뭐 임기훈국방비서관, 임종득 이런 사람들,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현 법무관리관, 네. 뭐 저희 김계환 사령관, 네. 뭐 등등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 네. 예. 어디서 터질지 이것은 정말 뭐 그 자체만으로도 관전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뭐 스스로 뭔가를 털어놓을 수는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념이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예, 그렇지만 뭐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심경의 변화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가 웃어서 하는 게 우선일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번 진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이제 그 청문회 이후에 나온 건데 그 국방부 조사단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예, 조사본부. 예, 그 문건을 보낸 거 보면 최상병 사망 사건, 그러니까 변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문건이 갔는데 거기 보면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은 어떤 그 관련자로 처리해라. 네, 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니 혐의자로 적시하지 네. 말아라. 네. 네, 그렇게 이 문건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직권남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유력한 될 수 있나요? 증거가 될 수 있죠. 네. 이것은 그건 누구의 직권남용이 됩니까? 국방부 관계자 유재은 본인 네. 그리고 그걸 지시한 사람들 그 네. 윗선 이종섭 네. 더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윤 대통령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연결 구조들이 이렇게 아까 그거 연결 구조는 통화 내역으로 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 수사 들어가면 진술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저는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박정훈 대령이랑 똑같이 이 두 번째 외압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처음 검토했을 때는 네. 그 사단장 혐의를 유지했어요. 네, 네.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뭐 그렇다면서. 근데 그 서류가 그 서류 전에 또 무슨 압력이 있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 번은 버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단장 혐의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네. 그런데 그 의견을 그냥 당일날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하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2명만 해라, 사단장은 빼라. 라는 의견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회신을 보냄으로써 네. 예, 또 압력이 가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거 상황을 보면 이 수사외부 실체는 결국은 뭐 이제 여기 뒤에도 써놨지만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로 지금 다 보여요. 예.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보시기에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것도 어차피 추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정이죠. 네. 모든 것은 추정입니다만은 네. 그게 정말 특검에서 최후에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이걸 명확하게 빨리 밝혀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제 불분명한 네. 그런 불필요한 어떤 썰이나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난무하게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네. 것입니다. 네. 대통령이 네. 투스타고 하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청탁이 있거나 어떤 구명 운동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예, 빨리 밝혀져야죠. 저기 누가 임성근을 빼라 했나 왜 이제 저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그리고 왜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누가는 이제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왜가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특정이 되겠죠. 예. 네. 그 임성근 사단장이 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좀 국방부나 이런 데 관계자들한테서 저도 이제 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네. 임성근 사단장이 별을 달 때 네. 예, 이제 원스타 달고 뭐 투스타 달고 할 때 네.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국방부의 그 인사를 담당하고 뭐 이런 쪽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그 담당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길래 도처에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나. 네. 그러니까 임성근의 그 어떤 로비 능력, 인맥
예. 이런 것이 진짜 엄청나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로비 능력 그 뭐 인맥이 있으더라 제일 뒤에는 버티고 제일 높은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또 몇 명 더 있기는 한데 V1, 뭐. V2가 있으니까 뭐 예. 뭐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 그래서 이제 농담에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 거론이 되잖아요. 그 해병대 1사단에서 어떤 골프 모임 카톡이 지금 나왔는데 그 골프 모임을 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는 뭐 이모 씨다. 이렇게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 이것 말고 이 얘기는 뭐 다른 뭐 고석이라든가 김태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었잖아요. 뭐 경호처장이라든가 그런 것과 함께 작년이나 뭐 올해 초쯤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톡방이 나온 것인데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이모라는 사람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돈을 관리했죠. 그렇죠. 주식 계좌를 관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다리 건너서 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관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추단하게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느낌으로 보기에는 이제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이모 씨 통해서 김 여사 통해서 대통령 통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닌가 지시가. 그렇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밝히려면 결국은 또 다시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건 거죠 지금. 근데 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공수처 수사 지금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조금 아시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직접적으로 뭐 거기 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지금 역부족이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검사가 뭐 한 30-40명 되고 그 중에 한 30-30명 정도가 이 수사에 아주 올인해서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검사는 제가 보기엔 2명 남짓이라고 알고 있어요. 검사 2명이서 이 사건 수사라는 거는 죽으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수사가 진척되기 힘든 구조고 인적 역량 그러니까 의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이 사건 검사가 20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 자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통화 내역 같은 걸 통해서라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특검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황들을 볼 때 받게 되는 혐의 이런 건 뭐라고 보입니까? 뭐 지금 이종섭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죄명이랑 똑같죠.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 더 대통령이 막 경로를 했다 그러잖아요. 화를 내면서 막 욕도 하고 만약에 더 욕설 문자 2문자 막 협박 막 성 발언 막 니들 막 이거 해결 못하면 뭐 다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거칠게 얘기했다면은 공무집행방해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이 그런 어떤 뭐 직권남용은 되는데 공무집행 방해가 되나요? 그게 대통령은 그러니까 권한을 갖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다만 권한만 행사해서 그 권한을 남용했다면 직권남용죄인데 이제 너무 거칠게 욕도 하고 뭐하고 해서 그 수준이 아래 사람들 부하들을 압박하는 수준이 이제 거의 협박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수 있습니다. 빨리 특검이 돼야 이게 제대로 실체가 규명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최상병 사건 수사야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의혹을 키워왔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안 될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키워왔는데 그 고비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게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했었고 또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보면 이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사임까지 가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네. 그런 거를 잘 윤석열 대통령 반면 교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원하는 바는 경청이지 않습니까? 네. 좀 야당이랑 잘 좀 해라, 말 좀 들어라. 네. 예, 그런 건데 총선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서도 이제 전혀 협치라든가 이런 뭐 네.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뭐 마이웨이로 가는 것은 참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 특검법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죠? 이 정도가 네네. 됐으면 당연히 특검은 해야죠. 총선 때 또 민심이었잖아요. 특검 하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좀 지켜보면서 또 이 특검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네. 관심 가지고 네. 또 응원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 사건을 특검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네, 힘이 네. 됩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그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다시 생겼네요. 그 순직 사건 아까 최혜병 순직 사건 예, 예. 수사 결과를 7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지금 아까 제가 오기 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거잖아요. 이게 불기소가 되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저는 이제 경북경찰청이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그 네. 수사 결과가 이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네. 우려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불송치로 나오든 임성근에 대해서 아니면 임성근이 혐의 있다라고 네. 해서 송치로 나오든 예. 그 더 특검에 불을 당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성근이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특검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임성근의 무혐의로 나온다? 네. 그러면 그래도 특검을 해봐야죠. 거기에 경북경찰청에도 많은 압력이나 외압이 가해졌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그 상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다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사실 기록을 내줘 버렸잖아요. 예, 경북경찰청은 그 내준 것 자체가 압력에 받아서 굴복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혐의자 임성근을 빼서 네. 경북경찰청에 돌려줬을 때 네. 이미 경북경찰청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통령의 뜻인가 보다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네.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엊그저께 26일 날 그 서북도서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잖아요. 네. 그 해병대가 했는데 이 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눈을 돌리는 거죠, 지금 해병대.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은 네. 당장 자기의 치부라든가 자기를 향하는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안보를 끌어들여서 네. 이용하는 과거에 이제 무슨 뭐 북풍 같은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네. 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속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좀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하는 얘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 게 저희한테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박정은 대령이나 이용민 중령님 같은 분 경우에도 네.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버티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29일 토요일, 네. 이번 토요일인데 네. 내일이죠. 네, 네. 여기 그 한강진역에서 네, 네. 5시에 네. 해병대 단체들이 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네. 여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5시 한강진역에서 해병대 예비역이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